4학년 정도에 시작한 아이와 발등에 불 떨어져서 중3 때 시작하는 아이들 간에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찍 시작하면 좋은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맞을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을 집에서 시키실 때 부모님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 이건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것 같거든요. 아까 코칭과 티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코칭의 대부분은 피드백이에요. 아이한테 어떻게 피드백 해줄 거냐라는 건데, 이 피드백을 하는 영역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빼놓지 않고 했죠. 네, 진짜 목숨 걸고 그거는 정말 꾸준히 했던 것 같고, 내가 공부를 이만큼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순간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공부량을 늘려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학습이 실패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20년차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이신 에듀플렉스의 공부요정 이승우 원장님을 모시고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된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주도 학습 외길 인생 20년 차이고요. 에듀플렉스에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공부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2022 고등교육과정 도입됐죠. 그리고 맞습니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발표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예전보다 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주도 학습을 시켜야겠다, 이런 필요성은 많이 알고 계시기는 한데, 근데 여전히 공부는 그럭저럭 해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애들이 많이 없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맞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 교육과정들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원들한테 원했던 걸 대학생들한테 원하고, 대학생들한테 원했던 걸 고등학생, 그걸 또 중학생까지 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수행평가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학교 갔을 때 조별과제 하는 거 고등학교 때 내려온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만 끝날 줄 알았더니 중학교 때도. 근데 남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잘 못하니까 맨날 뭐 조별과제 일정도 못 챙기고 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부모님들이 문의가 전보다는 좀 많이 오는 편이세요. 근데 집에서 자기주도 학습하기가 좀 어렵죠. 왜 어렵냐?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개념부터가 잘못 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기주도 학습할 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뭐가 있을까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결혼할 때 준비하는 스드메 있죠. 비슷한 게 있어요. 스바메라고 있어요. 일단 스스로 해야 돼. 엄마 아빠가 공부해라고 말하지 않아도 해야 일단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2번째, 바르게 해야 돼. 대충 하면 안 돼. 문제 풀다가 채점도 안 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풀이도 막 이상한 데다가 하고 암산해서 막 답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바르게 하는 거를 원하세요. 마지막이 매입니다.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아직 자기주도 학습이 덜 됐네. 했다 안 했다. 그런데 양을 엄청 많이 내줘요. 매일매일 할 수 없는 양을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올바른 방법을 부모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려워요. 스스로는 더 어렵죠. 애들 공부하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3가지를 건드려줘야 돼요. 스스로는 정신, 마인드, 그 다음에 바르게는 올바른 학습 방법, 그 다음에 매일매일은 행동.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로 항상 얘기하는 게 정신, 학습, 행동을 다 다뤄야 진짜 자기주도 학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한 개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가? 그게 부족하면 부모님들이 불만족스러우신 거죠. 우리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못한다,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나의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땐 공부 습관이라기보다는 공부하는 방식이거든요. 정통적인 방식의 공부를 할 거냐, 아니면 조금 수평적인 관계의 자기주도 학습을 할 거냐, 그거를 습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 후에 양치하는 습관이라던가, 옷을 빨래통에 넣는다던가, 이런 습관 잡는데도 몇 년이 걸려요. 공부 습관은요, 그 메커니즘이 훨씬 더 복잡해요.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주도 학습을 습관이라는 형태로 인식을 해버리면 정말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왜 빨리 안 되지?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은 공부하는 형태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역량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문에 꾸준히 역량을 개발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자기주도 학습을 집에서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림. 기다리다 지쳐서 부모님이 6개월 이상을 못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 6개월 동안에는 애들이 매일매일 못 하거든요. 올바른 방법을 했다가 안 했다가, 스스로 했다가 안 했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데 그거를 못 기다리시고 화를 낸다거나 다른 걸 한번 또 찾아본다거나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애들은 또 리셋되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은 최소한 6개월 뒤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 6개월을 견디지 못하시니까 우리 아이가 곰에서 사람으로 되지 않는다. 한 200일 정도는 기다려주셔야 돼요. 적어도.
그럼 자연스럽게 자기주도 학습을 좀 일찍 시작하면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현장에서 지켜보셨을 때 일찍 시작한 애들, 예를 들어 뭐 4학년 정도에 시작한 아이와 발등에 불 떨어져서 막 중3 때 막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작하는 아이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찍 시작하면 좋은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맞을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일단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실제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도 학습을 좀 연습을 하면요.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게 딱 탑재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자주 쓰는 문제집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부모님들께서 하루에 우리 2장씩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를 잘 지킨 아이들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채점도 너가 스스로 하는 거야. 이거를 뭐 처음부터는 잘하지 않겠지만 막 어릴 적부터 연습을 해갖고 그게 막 습관이 잘 돼 있어. 그리고 학교 수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 저 수업 태도가 좋아. 이런 아이들은 당연히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올바른 학습 방법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초등학교 때부터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돼요. 중학교 때 스스로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가면 선생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막 텍스트가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알려줘요. 나머지는 니네가 알아서 읽고 이해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학습 역량이 어릴 적부터 있는 애들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문제 해결하고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데 그게 습관이 안 돼서 나중에 발등에 불 떨어져갖고 이제 처음 시험 보는 애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90점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 근데 중학교 갈 때 막 80점, 70점, 60점 막 나와. 그런 경우부터 이제 그 자기도 학습을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시행착오 기간이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게 맞아요. 늦게 시작한 아이들이 빨리 시작한 아이들만큼 가려면 엄청 노력을 해요. 엄청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주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할 수 있다면 빨리 하자. 근데 빨리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자. 지금이라도 하자.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르다. 근데 정말 늦은 애들은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건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초등학교의 공부 차이는 약간 선 같은 느낌이에요. 선 같은 느낌이라 요만큼 가는 애가 있고 요만큼 가는 애가 있고 뭐 별로 차이가 안 나는 듯 하는데 중학교가 되면 면이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2배 차이가 나면 면적이 4배 차이 나요. 거기에다가 고등학교 되면 깊이가 생기죠. 근데 깊이 있게 가는 그 역량이 어디서 나오냐면 어휘력에서 나와요. 문해력.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좀 1, 2학년 때까지 공부 전혀 안 했던 애가 중3, 고1 때부터 공부 시작해갖고 따라잡는 애들 보면요. 대부분이 다 독서력이 있는 애들이었어요. 어휘력이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의 기본은요. 텍스트를 읽고 이해해야 되거든요. 읽지 않아서 공부를 못했던 아이가 읽기 시작하면 어휘력이 있는 애들은 금방 따라가요. 근데 읽지도 않았는데 어휘력도 없어. 그런 애들은 나중에 엄청 고생하죠. 성공적인 자기도 학습을 위해서 기본 베이스는요. 어휘력이에요.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 학원 안 가는 게 자기주도 학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자기주도 학습 외길이라고 하죠. 지금부터 자기주도 학습의 모든 걸 한번 파헤쳐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자기도 학습했을 때 스밤에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 바르게 그리고 매일매일이잖아요. 이 세 개 안에 어디에도 학원을 가지 마라 이런 말 없어요. 과외를 받지 마라 이런 말 없습니다. 인강 보지 마라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올바르게 바르게 해라. 그리고 매일매일 할 수 있으면 좋다. 자기도 학습 역량의 형성이 잘 돼 있는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도요. 인강 보고요. 과외 받고요. 학원 갑니다. 그렇죠. 근데 걔를 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개념을 본인이 텍스트를 보거나 다른 거를 참고해서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개념 이해가 안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주도적으로 받는 거예요. 자기 주도 학습은요. 자기한테 필요한 교육 컨텐츠를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역량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인강을 보더라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1년치 안 삽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딱 뽑아 써요. EBS 가면 딱 필요한 것만 딱 뽑아서 봅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집에서 시키실 때 부모님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 이건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것 같거든요. 아까 제가 코칭과 티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코칭의 대부분은 피드백이에요. 아이한테 어떻게 피드백 해줄 거냐라는 건데 이 피드백을 하는 영역이 3가지가 있습니다. 아이가 존재에 대한 게 있어요. 2번째는 과정이 있어요. 3번째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존재와 관련된 피드백은요. 어떤 마음으로 언제 해야 되냐면 포용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충만할 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애가 미워. 그럴 때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내가 널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상태인 본인을 느끼면 절대 존재에 대한 피드백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과정에 대한 피드백인데 과정은 효율과 효과성에 대한 것들을 피드백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것, 다른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너 수학은 프리노트에다가 이렇게 정갈하게 풀어서 써야 돼. 근데 애가 알아요. 그렇게 하는지 알아. 근데 안 해. 그러면 야, 너 내가 이거 하라고 그랬지. 왜 안 해?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떤 고민이 있지? 아는데 왜 못하고 있지? 존재를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싶을 때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와? 그러면 우리 아이의 존재를 인정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가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집에서 부모한테 뭔가 불만사항이 있진 않을까? 이걸 돌아봐 주셔야 돼요. 마지막은 결과예요.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축하 그리고 개선하고 싶을 때 만 해주셔야 돼요. 결과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막 불만사항을 막 이러시면 안 돼요. 만약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온다. 그러면 과정을 돌아봐 주세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조심해야 될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상태가 안 좋을 때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하지 말고 그 전 단계를 좀 봐주셔라.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과정이 마음에 안 들면 존재를,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자기를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잘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께서 자기주학습하면 혼자 사는 모습을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주학습이라는 거는 일종의 교육 방식이잖아요. 그 교육 방식에는 항상 두 주체가 있다. 교수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학습자. 우리 아이들, 학생. 그 두 주체가 수직관계에서의 주입식 교육을 할 거냐, 수평관계의 자기주학습을 할 거냐인데, 보통 자기주학습하면은 갑자기 교수자가 빠져버려요. 어디 가버려요. 얘만 남아요. 그러면 자기주학습을 왜 못하냐고 뭐라고 막 비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주학습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옆에 있어야 된다. 저는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께서 그렇지,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뭐 하신 줄 알아요? 감시를 해요. 감시하면 안 됩니다. 관심을 줘야지. 감시는 계속 평가하게 되고 막 비판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관심을 둬서 우리 아이가 어디가 부족한지, 아픈 데는 없는지, 배고프진 않는지, 속상한 데는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왜 못하고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축하해 줄 건 없는지, 인정해 줄 건 없는지, 이런 걸 봐줘야죠. 그러려고 교수자가 옆에 있는 건데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된다. 원장님 자녀분도 네. 자기주도학습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네.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네. 부모님들이 참고하시기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딸애가 하나 있고 아들이 또 하나 있어요. 딸애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5학년짜리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큰애 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하는 일이 이 일이다 보니까 저학년 때, 막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플래너를 따로 만들어줬어요. A4에다가 이렇게 접어서 아이가 쓸 수 있게 초등학생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좀 시작을 했죠. 쓰는 것도 좀 알려주고 학생 쓰게끔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대화 나누는 거거든요.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냥 뭐 독서 좀 하고 그냥 문제 몇 개 좀 풀고 이 정도를 이제 꾸준히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하루에 1시간 꾸준히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학년 정도를 보내다가 4학년 겨울방학 때 실제로 언니 오빠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한번 일하는 일터에 데려가서 4학년 때부터 살짝 맛보게 하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6학년 겨울방학이었어요. 자기주도학습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휘력이 중요하니까 책만 좀 읽히고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양만 줬어요. 나머지 시간은 뭐 예체능을 해도 되고 뭐 독서해도 되고 자기개발을 해도 돼요. 그렇게 보내고 6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학교 과정을 소화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보내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한 4시간만 아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세팅을 해놨죠. 일주일에 한 4번도 가고. 근데 그러다가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서 죽는 것처럼 물의 온도를 조금씩 높였죠. 그래서 뭐 중학교 1학년 때는 평일 기준으로 하루에 한 3시간씩만 일주일에 4번 가고, 그 다음에 뭐 방학 때는 하루에 4시간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되면 조금 늘어나요. 주 5일 했다가 뭐 하루에 뭐 한 4시간 했다가 방학 때 좀 더 했다가, 그 다음 최근에 중3에서 고1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 있잖아요. 그때는 하루에 12시간 하게 만들었죠. 그걸 소화를 하던가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 8시간 했거든요. 네. 그렇게 살살살 되게 오래 걸립니다. 한꺼번에 안 돼요, 이게. 뭐 결과만 보면 되게 만족스럽게 하고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학습량을 많이 조절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할 수 있게 하는데 중요한 건 독서, 어휘력. 진짜 목숨 걸고 그거는 정말 꾸준히 했던 것 같고 내가 공부를 나중에 이만큼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순간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공부량을 늘려나갔다.
그러니까 되더라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5학년짜리 이제 남자애도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해법 시리즈 사서 그냥 하루에 2장씩 푸는 거예요. 매일 과목마다. 못하면 뭐 토요일 날 뭐 하면 되고 안 되면 다음 주에 하면 되고. 근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뭐 얘기도 좀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하죠. 공부에 끈을 놓지 않게끔 매일매일 하게 하는 거.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매일매일 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토요일은 일요일은 주중에 안 한 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거에 바탕이 돼서 그 이후에 정말 필요했을 때 자기주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돼요. 그렇죠. 공부는 부모님이 시키기 전에 내가 그냥 알아서 집에 칠판이 있어요. 뭐 월요일 날 몇 시부터 뭐 하고 뭐 수요일 날 뭐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좀 요일마다 일정이 좀 다르겠죠. 공부는 언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칠판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아이들이 지키는 거죠. 그럼 가장 이상적인 자기주도 학습은 어떻게 진행하는 게 맞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작과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일단은 자기주도 학습의 형태로 이제 뭔가 시작하실 때 교수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먼저 부모님께서 집에서 하신다고 하면 아이의 어떤 시행착오나 실수나 실패나 이런 거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흔들림을 좀 덜하면서 아이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 를 좀 점검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요즘에 뭐 유튜브에도 뭐 올바른 학습법과 관련된 서적이라던가 정보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뭐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피드백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할 준비들이 잘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먼저 점검을 해보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모님들도 이걸 처음 시작하실 때 완벽한 상태에서 시작하실 수 없어요. 본인도 하시면서 아마 성장하실 거예요. 아이랑 함께 하시면서.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상태를 좀 객관적으로 파악해보자.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자기 자녀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 대해서 약간 주관적인 평가들이 들어가요. 우리 아이를 과대평가하기도 하시고 과소평가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 인터넷이라던가 아니면 가까운 뭐 기관에 가시더라도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된 역량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마인드가 어떻고 뭐 학습 방법은 어떻고 태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해야 되실 거는 아이의 주간 시간표를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저희 아이들 뭐 월, 화, 수, 목, 금 어떻게 시간 보내는지에 대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의 시간표를 한번 세워보시는데 이때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배우는 시간하고 익히는 시간의 비율을 1:2 이상으로 맞춰주세요. 우리 아이가 1시간을 배웠다. 그러면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학원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학원에서 일주일에 6시간을 배워왔어요. 그러면 그걸 내 걸로 만들려면 12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총 18시간 우리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상태인가? 그걸 보고 학원도 선택하는. 학원의 개수도. 그렇죠. 학원 개수도.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정말 성공적인 자기도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확보가 되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의 공부 그릇에 맞는 학습량을 설정해 주셔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분량.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공부량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무리하게 하면 우리 아이가 공부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서 어느 정도 했다 싶으면 이제 공부에 손을 놔버립니다. 그러면 이미 돌이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량은 우리 아이의 공부 그릇에 맞게끔 세팅해달라. 중학생은 공부 그릇에다가 플러스 우리 아이의 그 시험 목표 성적, 학교 진도 이런 거 고민하셔야 돼요. 공부할 수 있는 그릇은 이만큼인데 뭐 학교 시험은 막 90점을 받을길 원해. 그러면 그 미스매칭 되면서 망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치를 조정해 주시는 게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 우리 아이에 대한 미래 비전들은 같이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해주시면 아 내가 현재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걸음으로 써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이때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절대 본인이 원하는 욕구를 아이한테 심어주지 마세요. 이게 좋대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아이가 지금 당장 저는 뭐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라고 해주셔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가 꿈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꿈이 없는 아이들은 공부하다가도 안 합니다. 근데 꿈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간에 학업이랑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꿈이 또 계속 변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지금 마음에 안 들어도? 네,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지금은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시는 게 더 큰 그림이거든요. 부모님께서 그런 비전 그리는 것 좀 같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또 중간중간에 학교에서 진로 검사도 할 거고, 그다음에 뭐 진학에 대한 것도 할 건데, 그런 것들 학교에서 갖고 온 거 보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타이밍이다 생각하시고 이야기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경 쓰셔야 될 게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거거든요. 뭐 집에서 공부하는 거를 많이들 이제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집이라는 공간이 좀 생각해 보시면 예전과 같지가 않아서 공간 자체가 휴식을 위한 용도가 큽니다. 옛날에는 복합 공간이었거든요. 쉬기도 네.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자기만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 사회를 보세요. 노래는 노래방 가서 해야 되고 PC게임 PC방 가야 되고 그렇죠. 세탁하는 건 또 세탁하는 또 서비스하는 데 따로 있고 소디카페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그 시간을 보내는 그 전문화가 막 돼 있단 말이에요. 집은 공부하기에 거의 최악의 조건이에요. 그거를 개선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는데 그걸 피해서 공부해라. 너무 어려워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닌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의 공부 의지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의지는 되게 취약해요. 사람은 환경에 좌우됩니다.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 게 그 자기학습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온 가족의 협조가 필요하겠네요. 필요하죠. 네. 다른 가족들은 다 놀고 먹고 하는데 혼자 막 그렇죠. 들어가서 공부해라 그러면 맞아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소외감도 느끼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자기주도 학습 단계가 저렇게 복잡하고 많구나. 네, 참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 지도하는 게 좀 어렵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외부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 자기주도 학습 이름을 걸고 있는 학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죠. 네, 근데 그런 학원들을 그냥 무턱대고 그냥 가는 것보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전문가시니까 한번 조언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 부모님들께서 알아보고자 하는 곳을 요즘 워낙 뭐 인터넷 잘 돼 있으니까 찾아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의 히스토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자기주도 학습만 집중적으로 연구한 곳인가? 이거를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요즘에 자기주도학습이라는 키워드가 성행하다 보니까 그냥 네. 자기주도학습만 붙여놓으면 다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서도 지금 엄청 많은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간판 딱 하나 붙여놓았다고 해서 그게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여기가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돼서 몇 년 정도 됐고 어떤 노력들을 했고 어떤 성과들을 냈고 이런 히스토리를 검색을 해보시면 일단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께서 등록하시기 전에 원장님과의 대화를 하실 건데 등록 상담이라든가 하실 거잖아요. 그때 원장님들께서 기대치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좀 봐주세요. 저희는요 애를 보내면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분과 어머님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A랑 B랑 조합을 하면 우리가 뭐 6개월 안에 요 정도 기대할 수 있고 1년 전에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C까지 붙이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 기대치를 조정해주는 원장님이냐 아니면 어머니 힘드시죠? 네, A만 해도요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이건요 사기에 가깝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무조건 다 해준다는데 덜컥 들어가지 마시고 적정하게 내가 투자한 만큼 기대치도 조정되어 있는 정말 클리어하잖아요. 건강한 거거든요. 그런 원장님 마인드라고 하면 오히려 더 믿을만하다. 자기주도 학습을 해주는 기관에서 테스트도 정확하게 봐주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원장님이 이제 속해 계시는 뮤드플렉스에서 그런 무료 테스트도 하게 해주신다고 하셔서 네네네. 네, 그거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이의 그 상태를 좀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게 저희가 이제 회사 내에서 좀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나라에서 특허도 받고 해서 10몇 년 동안 지금 잘 저희가 쓰고 있고 계속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그 테스트를 해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들의 욕구 성향,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니즈 상태, 그 다음에 성격 유형 이런 것도 좀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마인드, 공부 동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진로 설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학습 목표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런 정신과 관련된 게 있고요. 올바른 방법을 하고 있는지, 그 방법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행동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동기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어느 쪽에 조금 더 아이가 생각하고 이제 외부 탓하는지 내부 탓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 뭐 이런 것들 좀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몇 학년 아이들부터? 검사는 저희가 5학년부터 할 수 있습니다. 4학년 아이들은 아직 풀검사는 좀 어렵고요. 5학년부터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도 다 검사 가능하고요.
그거를 지금 교집합 스튜디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따로 링크를 생성해서 이게 유료 버전인데 네. 무료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원장님 말씀을 듣고 네. 우리 아이 테스트를 좀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 넣어놓을 테니까 네, 무료로 네, 한번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장님 말씀 듣고 자기주도 학습은 저렇게 시켜야겠구나 뭐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아까 안내해드린 무료 테스트 꼭 한번 받아보시고요. 오늘 유익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